총선 격전지 한복판으로 YTN이 달려갑니다. 달려라 Y. 저는 정치부 조은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을입니다. 한강벨트의 한 축이자 북한과 접점이 많은 초선들의 대전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만났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 모셨습니다. 20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태영호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북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지역구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첫 국회의원이고요. 지금은 이 구로울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신도림역에서 오전에 이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양지로 꼽히던 강남 갑을 떠나서 구로을 오셨습니다. 여기는 험지로 꼽히는데 왜 오셨고 와보니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21대 총선에서 당의 전략공천으로 강남갑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되었는데요. 강남갑은 저희 당에서 양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총선 전야에 저는 이미 지난해에 이번 총선에서는 좀 당의 보탬이 되게 험지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구로울은 지난 20년 동안 총선 때마다 한 번도 우리 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정말 험지의 험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험지 정도가 아니라 사지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런 구로울 같은 데서 제가 한번 보수당의 깃발을 꼽고 싶고 다른 하나는 구로울에 와보니까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구로울이. 15분 30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답변하시면 많은 질문 못합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인데요. 국민의힘 지역구 254개 후보 모두 다 전원 투표하자라고 했습니다. 하고 오셨죠? 예, 저는 9시 반에 사전투표를 했고요. 아마 제가 사전투표할 때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열기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민심이 어떠세요? 어느 당을 뽑으러 온 것 같습니까? 저는 기호 2번 태영호를 뽑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투표 전까지 유세차를 탔고 투표 끝나자마자 유세차를 타고 거리를 돌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다가 이렇게 기호 2번을 뽑으면서 이미 투표했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전선거 투표율 보니까 대선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는 높게 가고 있습니다. 뭐 제도가 정착된 것도 있을 테고 총선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2조 심판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걸었어요.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 속에서 총선이 시작되면서 또 총선이 점점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이제는 국정 안정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다수당을 넘어 200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역 개헌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러다가 아직 임기 3년이 남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 나라가 혼돈 상태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으로부터 총선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들의 지금 심리는 국정 안정으로 저는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일정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신촌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2030 청년층 표심을 공략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으로 막말 논란, 김준혁 후보가 막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걸 정면 겨냥한 것 같다라는 하려고 그쪽에 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총선을 보면서 보여준 이 민주당 행태 저는 대단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요. 정말 우리의 기준, 특히 2030 세대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하면 대출 사기 대학 다닌 딸을 내세워서 11억을 소상공인들의 갈 11억을 그렇게 양문석 후보 얘기하시는 그렇죠. 양문석 후보. 그다음에 지금 김준혁 후보 막말 같은 거는 이거는요. 이대생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 여성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위안부 분들과 차마 입에도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말 엄청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보들이 됐으면 만약 저희 당이다. 그러면 저희 당은 이미 공천을 취소하고 정리하든지 본인 스스로가 사퇴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며칠만 뻗치면 돼. 그러면 금배지 딸 거야. 이런 심리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국민의 여론과 공분을 무시한 이런 행태다. 지금의 민주당은 정말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비정상이 아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선거 와중에도 민주당 불출 현안들 다 보고 계시네요. 네. 네, 태영호 후보 프로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평양시 출생이시고 중국 베이징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8년간 유학을 하셨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고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 유럽 중심으로 주재를 하셨고 주 영국 공사로 근무하던 2016년 탈북하셨습니다. 2020년 강남갑 지역구 당선됐고 이번에 구로울로 옮기셔서 재선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4년 의정 활동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정말 쉼 없이 뛰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총 법안을 115개 발의했는데요. 그 중에 28개는 저의 지역과 완전히 관련되는 법안을 발의했고 15개는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안을 통해서 입법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와 윤건영 후보를 우리 지역 국민들도 좀 한번 비교해보고 누가 더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꾼인지라는 걸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선거라는 게 북한 출신이시면 좀 낯서시지 않나요?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21대 강남에서 선거하면서 선거 새로운 방법들을 했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선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때마다 저의 지역구에서는 정말 우리 당에서는 최고의 지지율을 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제가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활동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주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들 바쁘니까 선거유세차에서 목이 쉬우라 얘기해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금 선거 홍보팀에서는 일단 춤도 추고 제가 직접 랩도 하고 이러면 지나가던 청년들이 출근길이지만 일단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목 듣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춤을 추고 랩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케미넴이라는 별명도 있으셨는데 그 랩 짧게 조금만 보여주세요.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2번 일세 2번 선거 2번 찍어 다시 할게요. 이번에는 2번 일세 2번 선거 2번 찍어 구로 발전 2로 가세. 네, 알겠습니다. 공보물 보니까 별명 스스로 써놓으신 게 세븐일레븐이라고 돼 있었어요. 1년 365일 설날과 추석 이런 명절 제외한 나머지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한다. 이거를 많이 좋아하시려나요? 아니 솔직히 제가 뭐 딱 그렇게 대자하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다나니까 뭐 추석날 어디 찾아갈 때도 없고 그래서 뭐 고향 또 이거 선묘할 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바쳤고 저의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의 909호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일하는 국회의원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4년 전에 국회 처음 입성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고위급 탈북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 되셔서 그런지 최고 수준 경호가 24시간 붙는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신 건가요? 지금도 저는 김정은한테는 제일 눈에 든 가시겠지요.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체제를 실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재선까지 도전하고 있는 이렇게 성공한 북한 출신 정치인이 나왔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 상당한 위협이고 북한 엘리트층의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테러 위협 속에 살고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경호를 해줘서 이런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선거 유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올 얘기 해보겠습니다. 5차례 총선 모두 민주당계 승리했습니다. 야권 텃밭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년 전 대선 때도 민주당. 근데 대선 3달 뒤 지방선거 때는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제가 총선이 끝나기 전에 미리 뭐 결과를 예단한다는 건 좀 부적절해 보고요. 단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고 유세차를 타고 다녀보면 이 지역에서는요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 이런 예, 민심이 예. 대단히 강합니다. 네. 왜냐면요, 지난 20년 동안 여기서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 민주당이 줄곧 했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 표를 줬는데 이 신도림 이 지역 주변을 제외하고 우리 대부분의 구로에서는 전혀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로의 재정 자립도는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17번째입니다. 나날이 구로는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뭔가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제12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데 나라의 이러한 발전이 우리 구로에서만은 느껴지지 않는다. 네. 좀 이번에는 바꿔보자. 정치인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면 혹시 이 구로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그 상대 윤건영 후보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념 전쟁으로 보는 시선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탈북 외교관 대 대북 특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이것을 뭐 이념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와 윤건영 후보 사이에는 대북 정책에 대한 그런 철학이라든가 네. 비전도 대단히 달았습니다. 네. 윤건영 후보의 대북 정책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국은 김정은하고 대화해서 남북 문제를 푼다 이거고 네. 저는 이 통일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려면 주체도 북한 주민이어야 하고 대상도 북한 주민이어야 된다. 예. 그래서 북한 주민 스스로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구도로 가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방향이 다른 거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담대한 구상입니다. 뭐 비핵화 그 단계에 맞춰서 상응하는 조치를 한다 이런 건데 어떻게 잘 먹히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역대 우리 정권들이 대북 정책에서는 예. 보수와 진보 사이에 상당히 접근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달랐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윤석열 정부 전 예. 문재인 정부였고 그 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네.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은 완전히 핵무기를 완성했고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멸시킬 수 있는 다종의 핵미사일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목한 속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이건 예.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윤건영 후보가 말씀하는 걸 들으니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평화가 깨진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잠깐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건설했던 남북 연락사하면서 북한이 폭파해 치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진짜 표류돼 갔다가 총에 맞아서 예. 시신까지 불태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정말 피해를 입고 희생을 네. 당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재산 피해 한 건 입은 거 있는가요? 우리 국민 지금 정말 북한에 의해서 정말 사살되거나 희생된 거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북한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해서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도 대단히 안정감을 입고 있고 북한이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미사일 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이런 커리어 디스카운팅 네. 이런 현상이 이제는 일어납니다. 왜? 정부가 힘에 의해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국민들도 그 어떤 도발을 해도 대단히 안정감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같이 잘 버티고 있는 거랑 그럼 통일이나 뭐 좀 더 화해 무드라든지 좀 더 좋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5년 임기 내에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게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요. 네. 남북이 하자 그래서 네.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예. 외부 국제 정세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북한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때문에 러시아에 지금 무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네. 지금 돈을 버는 이렇게 네. 돈을 버는 지금 때입니다. 이럴 때는 북한이 저만해서는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런 불법 무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네. 윤석열 정부의 그런 힘으로 빨리 김정은 정권이 대화에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말씀 너무 잘하시고 이 통일 안보 쪽으로 전문가시니까 지역구 의원은 꼭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어떤 생각을 좀 향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우리 구로울의원이 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울은요, 네. 우리 산업화 때 또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입니다. 네. 그래서 구로공단이 여기에 있었고 네. 구로공단을 통해서 우리는 100억 수출이라는 100억 불 수출의 그런 돌파의 길도 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 구로공단이 디지털 단지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14만 명이라는 직업군이 일하고 있어요. 짧게. 예, 그러면 네. 이거 주거 배후 지역으로서 응당 여기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그때 상태의 그 주거 환경이 그대로였습니다. 네.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것을 개발하려면 정치적 리더십이 있고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통일 외교도 잘하지만 지역구에도 할 일이 많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태영호 후보 만나봤습니다. 4월의 첫날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달려라 Y. 내일은 하루 쉬고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서울 구로울에서 달려라 Y 조은지였습니다.